다 듣고 왔기 때문에 약간 예습하고 이제 왔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 알겠습니다.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어떤 그 사건의 어떤 그 순서, 알겠습니까? 사건의 순서. 이거 사실 역사 과목은 그냥 내 수업 안 듣고 하면 드립다 외워야 됩니다. 드립다 외워야 되니까 되게 재미없는 과목이 돼버려요. 이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조금씩 그걸 이해하면서 보면은 물론 외워야 될 부분 많지만 그래도 이게 외우는 것 자체가 재밌다고. 미안해요. 자꾸 외울 걸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거 내 생각이 그래. 이게 뭐 너네한테 역사적 사고력 좋습니다. 뭐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근데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해도 뭐 뭔가 지식이 있어야 뭐 볼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사고하고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 자체를, 팩트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처음엔 지루하고 뭐 어려워요. 근데 역사는 그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재밌어져요. 처음 배울 때는, 물론 이거 중학교 다 배웠겠지만, 처음 배울 때는, 이거 도대체 왜 하나? 그런 과목이었다가, 나중에는, 내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과목이구나. 그런 게 이제 역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나가게 되는 이 부분은, 아까도 일단은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만 잘 파악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게 어떤 내용에 있는지 이제 순서대로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아마 이 한 번에 못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과제에서 봤다시피 이거 하려면 3시간, 아니 뭐, 한 3번 찍었어, 내가 그때. 3번이 아니고, 5번인가 됐을 텐데, 사실상 4번 찍었어요. 근데 좀 잡담하는 것 때문에 좀 에피소드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줄이면은 에피소드 3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잡담이 좀 많았지, 내가 그때. 많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얘들아, 일단 이제 갑자기 국권을 잃어가게 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단 배경. 일단 이 배경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걸 견제했던 러시아와 대결적인 국면으로 가는 거죠. 서로 이제 간만 보다가 이제 싸운 거지. 그게 러일 전쟁이었고, 그 러일 전쟁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면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이제 그거 파악해야겠죠. 그 얘기를 배경을 얘기할 거고요. 러일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나는 차라리 쌤이 보니까 112페이지, 113페이지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과서도 110페이지, 111페이지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부분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리 잘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가 요즘은 그냥 설명보다는 그냥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너네 공부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불친절한 어떤 교과서가 되겠습니까? 자, 사실 교과서가 더 어려워요.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준다고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해 놨거든, 교과서는.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냥 그렇게. 나는 그냥 만화로 된 거 봅니다. 난 만화로 된 게 더 좋다 생각해. 알겠습니까? 만화로 된 어떤 그 역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훨씬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일단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권을 잃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쌤은 한 5단계로 설명할 거예요. 5단계. 알겠습니까? 5단계로 설명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알겠습니까? 좀 긴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다시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갖다가, 국권이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조선을 갖다가 보호국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까? 보호국화하려는 움직임. 식민지랑 보호국은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좀 이해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다가 이 사건 1905년에 드디어 러일 전쟁이 끝나요.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이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은 러시아가 패배하죠. 사실상.
진 건 아니지만 패배한 거라고. 하여튼 그런 어떤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국제 질서가 많이 요동칩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였던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여기까지는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우리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잘 아는 거라서 틀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총 우리가 이제 국권을 잃어가는 단계를 세면 5단계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요 3단계까지는 아마 못 나갈 것 같아요. 못 나가고 한 2시간 요거 포함하면은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까지 그 정도면 이제 시험 범위까지는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배경. 자,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게 들어있어야 돼요. 동아시아는 청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고 있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동아시아에서는, 자, 이제는 대결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팬 간의 국제 질서의 대결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이미 얘들아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홍콩을 중심으로 이제 영토도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영국. 아이씨, 계속 영어로 적고 싶다. 영국. 알겠습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알겠습니까? 영국. 자,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 이제 거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청나라는 사실상 망했죠. 청은 사실상 이제 거의 있으나마나한 어떤 세력이 돼버렸고 청일전쟁을 패배하면서, 알겠습니까? 변수가 되지 못했었어요. 자, 중요한 건 얘들아, 이 러시아가 사실상 1900년에 와가지고 이 만주로 계속해서 진출해 들어오거든요. 진출해 들어온다고. 만주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과 이권을 갖다가 막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청나라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만주 지방 같은 제대로 통치를 못 하거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일본이 너네 잘 기억하다시피 이 리순 지방을 갖다가 가져가려 하다가 삼국 간섭으로 포기했었죠. 기억납니까? 맞죠? 삼국 간섭이 요 지역, 요동반도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리순은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갖다가 삼국 간섭으로 일본을 배제시켜버리고 러시아가 여기를 조차를 얻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만주를 갖다가 다 먹고 싶었어요. 이 지역을 갖다가 다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까지. 이해됩니까? 러시아 이게 거대한 플랜. 근데 일본이 여기를 먹어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괘씸하겠니? 이해됩니까? 그게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1900년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만주 지방에 진출을 하게 된다고요. 의화단 사건 이런 거 내가 설명했는데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했었어요. 근데 알면 좋고요. 어쨌든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만주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었고, 만주를 차지한 데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또 어딜까? 만주를 차지하는 데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가만 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조선은. 이 조선을 갖다가 일본에게 넘겨줄 수 없었죠. 이해됩니까? 이 지역도 사실상 이 러시아가 차지를 해야만 한 이 지역 전체를 갖다가 모두 장악하는 거라고. 러시아의 목적은 뭐다? 얘들아? 러시아의 목적은 바다로 나오는 게 목적이었다고요. 부동항을 확보하여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에 대한 이권 이런 거에 도전하면서 바다로 진출하는 게 바로 러시아의 목적이었다고. 러시아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바다로 나오는 게 되게 불편했다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맞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였고 여기를 러시아가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일본 간에는 자 계속해서 이제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게 삼국 간섭이었고 첫 번째로 드러난 거는 삼국 간섭이었고,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들이 식민지가 안 되려면 제국이 되어야 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한반도였었어요. 힘없는 한반도 진짜 일본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일본이 먹느냐
러시아가 먹느냐 그 차이였던 거지 사실은. 알겠습니까? 아, 불쌍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때는. 자, 어쨌든 일본은 조선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와 계속 협상을 했었어요. 이 한반도의 이권을 갖다가 어떻게 나눌 건가. 러시아에 계속 이 협상을 했었는데, 뭐 로젠 니시 협정, 로마노프 야마타 의정서 뭐 등등등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일본의 입장은 네.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잘 안 나오면 유튜브 보세요. 자, 유튜브. 자, 잠깐만요. 이거 왜 아침에는 이렇게 내 손만 이렇게 안 보이나? 잠깐만요. 한 30초 내로 방송 시작됩니다. 자, 나오나요? 잠깐만요. 아직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얘들아, 잠깐 쉬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화면이 많이 안 보입니까? 잠깐만. 이게 했는데 왜 유튜브가 이걸 발견을 못하지? 아침에는 네트워크가 이게 이렇게 잘 안 좋아. 자, 일단 채팅창에다가 내가 주소를 다시 보내줄게요. 근데 아직 유튜브 화면이 안 뜨는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채팅창에 주소는 보내놨습니다. 데이터 안 되네. 다시 지금 안 나올 겁니다. 됐다. 됐어요. 됐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가서 보면 됩니다. 유튜브 나올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본은 얘들아,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와 협상하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얘들아, 러시아가 그 당시 이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했던 그 협상의 핵심은, 러시아에게는 만주는 양보하겠대. 알겠습니까? 너 러시아 만주 가져가. 만주는 양보하겠지만, 한반도, 만한교환론이라 부르는데, 한반도는, 요거는 일본이 먹겠다는 그런 의도였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만주 먹고, 우리는 조선 먹을게. 한반도 먹을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당연히 거부하죠. 알겠습니까?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아니, 만약에 조선을 포기하면은 만주도 위험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다 가져가려고 했어요. 다 가져가려고 그랬고, 일본에게 뭐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였지. 자, 이게 이제 어쨌든 협상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었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38선이라고 하는 거, 휴전선은
뭐 소련하고 미국이 끈 거지만 그 일본 얘네들이 있잖아. 러시아하고 협상하면서 39도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한반도에 39도선 그때 38선 말고 39도선 위에는 러시아와 중립지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갈라먹자는 그런 것도 막 했었어요. 우리도 무슨 두부 쪼개듯이 이렇게 제 맘대로 막 쪼개고 일본 놈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거부합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서. 자 어쨌든 계속 어쨌든 그러는데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이 만주지방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막 진출하는 이 문제는 얘들아 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게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걸 바라보는 영국도 되게 이 러시아를 갖다가 우려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가 바다로 진출하면 가장 골 때리는 게 영국이었거든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영국은 이 당시에 러시아가 자기들의 식민지라든가 이쪽 지역을 진출하는 거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계속 싸워서 아프가니스탄 뭐 저기 그 앞에는 그 크림 전쟁 전부 다 영국과 러시아였던 갈등들이었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러시아가 진출하는 거는 영국도 당길 수가 없었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영국은 사실 원래 전략은 이 청나라를 갖다가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없애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러시아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갖다가 청나라를 하려고 했었거든. 이해됩니까? 영국은 청나라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이 허수아비 같은 나라, 힘도 없는 나라를 갖다가. 물론 힘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1894년의 청일전쟁은 이거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가 있다고. 청일 간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국으로서도 이제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파트너를 갖다가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갖다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막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청나라보다는 일본이 더 적합하다는 계속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2년에 얘들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1902년에 자, 근데 앞에서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영국과 일본 간에 동맹이 체결돼요. 이게 영일동맹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1차 영일동맹이야. 영일동맹이 총 2번 있거든요.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맺어진 영일동맹이 있고,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1902년에 체결됐던 1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영일동맹은 무슨 목적을 맺어졌다? 그렇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으로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까? 영국의 힘이 필요했고요. 당연히. 영국도 당연히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일본이 된 겁니다. 이게 영일동맹이에요. 되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알겠어요? 영일동맹. 일본은 진짜 이걸로 제국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발판을 얻은 겁니다. 내 뒤에 형님이 버티고 있잖아요. 영국이라는 아주 든든한 형님. 알겠습니까? 영일동맹 중요했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1904년에 3년에는 이 러시아가 사실상 용안포 사건이라 해가지고 용안포 사건 해가지고 한반도 안에다 군대를 막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용안포가 어디냐면 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알겠습니까? 그 뭐 압록강 바로 건너편이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깊숙이 군대를 들여보는 건 아니지만 군사적인 행동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러시아가 한반도에다 군대 진출시키고 이러니까. 알겠습니까? 영국도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일본도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까지 보여주니까 이건 뭐 어쨌든 러시아가 한반도 안으로 진출한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었죠. 영국하고 일본이. 결국 1904년에 일본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 바로 시작된 거죠.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은 예고된 거였었어요. 알겠습니까? 러일 전쟁은 예고된 거였었고, 일본은 사실상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냥 판단합니다. 알겠습니까? 판단하고 있었고, 전쟁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알겠습니까? 그 후원자로서 영국을 얻은 거였고, 알겠어? 이 1904년에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거죠. 러시아도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너네 뭐 자동차를 안 몰아보니까 잘 모를 텐데, 교통사고는 웬만하면 잘 안 납니다. 왜냐면, 한 사람만 잘 주의해도 교통사고 피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전쟁인데, 전쟁이 우발적으로 날 리는 없잖아요. 없는데, 일본이 전쟁할 의도가 있다는 걸 갖다가 러시아가 모를 리도 없고, 알겠습니까? 없는데, 이거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둘 다 전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야. 러시아도 이 당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나라가 되게 강대국이긴 한데 정치 체제 자체가 되게 후진적이었거든요. 전제군주적 뭐 이딴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이 내부적 문제를 갖다가 외부에 돌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가 일본이 된 거지. 이해됩니까? 러시아가 직접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쉬워 보였거든요. 전쟁을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 생각했었어. 일본을 갖다가. 알겠나요? 틀렸죠. 일본은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10년 전에 청일전쟁 때 일본은 이미 삼국 간섭을 겪으면서 러시아를 갖다가 가상의 적국으로 놓고 엄청나게 준비해 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배상금들 전부 다 러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 모금 국방부에다 털어넣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 기억나니? 청일전쟁 때 얻었던 배상금.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대한제국은 어땠을까? 대한제국은 이런 전쟁이 터지자마자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까요? 러시아 편을 들었을까? 그랬어야 되지 않니? 차라리 그러던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러시아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본 세력 좀 밀어냈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러시아에 바짝 붙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때는 중립을 선언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중립을 선언하더라도 이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점령해버리니까 중립을 갖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로 바로 서울에다가 군대를 보내버리죠.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고 체결한 게 바로 첫 번째 여기 봅시다. 이게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한번 끊을게요.